차가운 겨울 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나는 예비시댁을 처음 방문했다. 웅장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황금빛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집안 곳곳에서 고급스러운 향이 풍겼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어이구, 이제야 오네. 그래도 다행이지. 신부 될 사람이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람을 평가하는 듯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인사했지만 이 집에서 내가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조용히 식기를 나르고 있었다가 그녀의 동작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위축된 듯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저애? 그냥 이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신경 쓰지 마.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식모라고? 하지만 그 얼굴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어릴 적 시장에서 잃어버린 내 동생을 떠올렸다. 작은 손을 잡고 있던 내 기억, 그리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렸던,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듯 뛰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은서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은서, 내 동생 은서. 어릴 적 한순간 손을 놓친 채 영영 찾지 못했던 내 동생.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은서야, 너 내 동생 맞지?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은서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은서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몇 년 전 이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하녀처럼 살아왔다. 처음엔 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이 집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됐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나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왜 은서를 하녀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둬줬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문제라도 되니? 그 순간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댁을 내가 참교육관 해주겠다고. 며칠 후 나는 예비시댁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사실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시댁의 주요 거래처를 조사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파악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물었다. 그야 돈이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돈이었다. 나는 곧장 부모님과 논의해 시댁이 필요로 하는 투자 계약을 유보하게 만들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외부 투자가 절실했던 시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 집안을 찾아왔다. 혹시 지난번 투자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투자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또 조건? 동생을 이 집에서 부려먹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거예요. 만약 그런 게 밝혀진다면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당신네 사업에서 손을 뗄 거예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몇몇 기자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벼랑간 돌변했다. 평소 거만했던 태도를 싹 거두고 나와 은서를 조심스레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투자를 원하시면 공개 사과하세요. 은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답을 주세요. 이제 시댁이 선택할 시간이었다. 체면을 버리고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돈과 명예를 모두 잃을 것인지. 며칠 후
나는 시아버지가 지역 신문에 낸 공식 사과문을 보았다.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할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한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올바른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나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